오늘 저희는 이 세포 샘플을 형광현미경을 사용해서 관찰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조그마한 슬라이드는 이 형광현미경에 바로 올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랍에 있는 이 슬라이드 고정판에 슬라이드 올려놓고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여기에다가 올려놔서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올려놨고 형광현미경이기 때문에 형광 빛을 비춰주는 기기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거 떠 있는 거는 사용 시간이고 이 불이 안 들어있다는 거는 꺼져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ON을 눌러주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램프가 켜지면 이제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 팬 소리가 나고 여기서 만들어진 빛이 이 케이블을 따라서 이 뒤쪽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제 현미경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미경에서 이 샘플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저반 렌즈를 사용해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서 이 컴퓨터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관찰하는 게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리기 때문에 우선은 눈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사진을 찍는 것이 좀 편하게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관찰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 저반 대물 렌즈가 다른 현미경들과는 다르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 가면서 배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형광이 꺼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셔터를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면서 형광을 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켜게 되면 위에 샘플에 실제로 파란색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형광이 이제 파란색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긴 파장의 빛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파장을 바꿀 때는 지금 1번에서 2번, 3번 이렇게 바꾸듯이 더 파장이 긴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1번 파장대로 해서 샘플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모든 현미경과 같이 얘도 초점 나사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초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선 눈으로 관찰해서 초점과 위치를 좀 잡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실 관찰을 하는 것 자체는 다른 현미경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샘플이 보이긴 하는데 초점이 약간 안 맞아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형광 코팅되어 있는 거는 세포 핵이기 때문에 그냥 세포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배율을 좀 높여서 200배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이제 초점이 대충 맞았으니까 한번 컴퓨터로 옮겨볼게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를 볼 때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에서 이미지 캡처를 누르면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창을 누르면 미리 보기 창이 뜨는데 이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로는 이미지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카메라로 바꿀 때는 여기 이 다이얼을 사용해서 눈에서 아래로 돌리면서 카메라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도 보이죠. 근데 지금 상당히 밝기가 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가 너무 밝다 싶으면 옆에 뜨는 설정에서 노출을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지금 초점도 잘 안 맞아서 초점을 맞춰볼게요. 밝기가 아직 너무 밝아서 더 밝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파란색 형광을 통해서 보이는 세포 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파란색 빛의 파장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빛의 파장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2번으로 바꾸면 이게 초록색 빛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뭔가 보이는데 어둡잖아요. 이러면 다시 노출을 좀 더 시간을 길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런 스페시픽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고, 이 초록색 형광에 반응하는 안티바디가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아까 그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같은 곳을 보고 있는데 약간 형광 물질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합쳐서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사진을 저장할 때는 여기에 캡처를 눌러서 저장하면 되는데, 캡처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저장 설정에서 저장을 하는 폴더와 그 다음에 폴더명, 파일 형식을 조절하면 됩니다. 우선 저희는 기본 설정 그대로 캡처를 하겠습니다.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1번 파장대로 돌아가서 밝기를 다시 적절히 조절하고 이 사진도 다시 캡처를 할게요. 캡처를 했으면 이제 사진을 합치기 위해서는 아까 창을 닫아주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방금 찍은 사진과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또 두 번째로 찍은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사진을 모두 불러왔다면 이미지에 들어가서 형광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줄 건데, 1번은 지금 파란색 형광 물질을 보는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 2개 중에서 파란색 사진인 거가 뜨게 됩니다. 2번에서는 초록색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찍은 사진 중에서 초록색 파장되었던 걸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형광 물질을 바꿀 수 있는데,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개 다 설정이 맞다면 이제 사용을 눌러서 옆에 뜨게 하면 됩니다. 2번에서도 사용을 누르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다면 이미지 확정을 하면, 확정을 하고 닫으면 다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찍은 사진을 합친 사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포가 어떤 부분이 어떤 형물질을 결합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세포가 어떤 부분이 어떤 물질을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다 끝났다면 프로그램을 다 닫고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램프를 끄는 것입니다. 램프를 끌 때 이 아까 캔 버튼을 다시 꼭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불이 꺼지면서 타이머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 형광 램프가 수명과 껐다 켜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5분 동안은 다시 켜지 못하고 또 팬이 계속 돌아가면서 열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이제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이걸 접어주고 다음 사람을 위해 대물 렌즈를 다시 최소 배율로 해주면 정리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형광 현미경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